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육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육체는 두 구도로 돼 있다. 하나는 조직 세포학적인 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감정과 마음이 공존하는 구도로 육체는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 전인 건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육체, 그 조직 세포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육체의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런저런 병에 걸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두려운 병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죠. 그 다음에 치매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 고혈압, 중풍, 또 심장병으로 갑자기 확 쓰러지는 거, 심근경색이나, 그 다음에 관절염 때문에 막 걷지도 못하고 퉁퉁 붓고 그러시는 분들, 또 피부 아토피나 건선이나 뭐 지루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괴롭죠. 또 위장 때문에 항상 골골하게 살고, 또 편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병일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이제 남자들은 요즘 50대 이상 되면 절반은 전립선이라고 해요. 그 얼마나 좀 괴롭겠어요. 이런 병들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요. 그죠? 예? 뭐 다 걸리진 않지만 이 중에 몇 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고통을 받는데, 암이 걸리면 암센터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치매가 있으면 또 신경과나 치매 전문센터 가서 치매를 치료하고, 당뇨가 있으면 또 당뇨 치료하고, 동맥경화나 심근경화 심장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하고, 뭐 관절염은 관절과에서 하고, 또 피부과에서 하고, 또 위장 전문하는 데서 치료하고, 편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은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신경과에서 하고, 전립선은 비뇨기과에 가서 하고, 다 그러죠? 다 각각의 전문 파트가 있어서 질병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몇 개의 질환이 같이 갖고 있으면 약을 이만큼씩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 생활을 오래, 이제 제가 38년째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를 고통 속에서 몰고 가는 질병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위와 장에서부터 이 모든 병들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우울증,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울증이 또 자살까지 이르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병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공황장애, 또 폐쇄공포,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 특히 그러신데, 여기는 어디 가서 치료해요? 정신과 가서 치료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위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면, 위와 장만 잘 관리하면 이런 병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 조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와 장에 어떤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위염, 위궤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위장에 새로운 병이 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병이 이와 같은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메커니즘, 어떻게 위와 장이 망가지면 이런 병이 생겨? 하고 의심할 수 있고, 뭐 위와 장이 안 좋으면 소화만 안 되지 무슨 동맥경화가 생기고 피부 질환이 생기고,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와 장이 어떻게 망가져서 이러한 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이제 위와 장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위와 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와 장을 잘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때 의학에서도 위장병에 대한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속이 아파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 4분의 1이 그렇다고 그래요. 뭐 위장병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위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면 원인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7, 80%는 깨끗하다는, 괜찮다는, 뭐 약간 염증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신경성이다, 기능성이다 하고 진단을 받는데 이런 환자들이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성으로 진단받으면 환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온 사람 가운데 젊은 사람이었 여자 환자인데 이렇게 칼자국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래서 이거 웬 배 칼자국이냐 했더니 수술했다는 거예요. 왜 수술했냐? 카터기 칼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끔찍하잖아요. 자기는 속이 아파가지고 아예 밥도 못 먹는데 검사하면은 너무나 깨끗하다고 신경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모님들이 너는 성격이 아주 나빠서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오해를 하니까 자각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칼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개복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위장 깨끗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먹고 두 번 수술했다. 그만큼 신경성이라는 말이 환자들한테는 더 힘든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좋은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뭐 김치 같은 이런 거는 그 항암 음식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선진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소화기 암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부끄럽게도. 위암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세계 1위입니다. 대장암도 저 밑에 있다가 지금 1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왜 이럴까? 그런 것을 알게 한 환자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것이 2003년도 초였습니다. 사실 위장병 그러면 우리가 위염, 위궤양, 뭐 역류성, 헬리코박터, 위암 빼고는 또 뭐 대장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환자를 통해서 위장에 또 다른 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병 때문에 많은 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저한테는 의학적으로 고마운 환자였어요. 이 환자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있다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인데요. 60대 초반의 환자인데 키는 한 1m 62 정도로 제가 기록이 돼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고 몸무게는 그 키에 비해서 28kg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28kg라 그러면 키가 1m 60인데 28kg라 그러면은 거의 뭐 뼈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도배질한 것 정도 지방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실이 됐고 피부만 이렇게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환자는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먹으면 자꾸 토하는 거예요. 물을 먹든 뭐하든 딱 목에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자꾸 도로 나오니까 여기 틀림없이 암덩어리가 막았겠다 생각하고서는 가서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에 그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식 대용에 주사를 맞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살이 마르고 이렇게 된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에 왔어요.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복부를 진찰하게 되면 피부, 근육, 지방, 복막 요 정도 한 두께 대개 한 3cm 전후 그 밑에 위장의 그 외벽 서페이스가 만져집니다. 뭐 뚱뚱한 사람은 더 이렇게 두꺼운 조직 속에서 위장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그냥 바로 밑에 위장이 만져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 밑에. 그래서 위장에 이제 이렇게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이제 위장 이게 외벽 조직에 대한 손의 촉지가 됩니다. 근데 위장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은 속이 빈장기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물렁물렁한 아주 부드러운 탄력 조직이거든요. 이 평활근이. 그래서 누르면 물렁물렁 해야 되는데 그 환자는 누르니까 딱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위장이 어떻게 돌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에는 환자들이 가끔 와서 제 위장이 좀 딱딱해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근육 때문에 그래요. 뭐 또 그거는 그 뒤에 있는 복대 동맥이 긴장돼서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척추뼈가 느껴지는 거랑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저도 위장 자체가 굳어지고 돌같이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무력이다, 위하수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치료를 했었는데 이 환자를 딱 만져보는 순간 위장이 돌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이 돌이 된다. 어떻게 돌이 되지? 그 돌이 돌같이 굳어졌으니까 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였을 거니까 음식을 내려보내지 못했겠죠.
위장이 이렇게 경화되는, 경결이 되는 그런 새로운 위장병이 있구나. 내시경에는 깨끗한데 그런 조직의 변화가 있는 그런 문제 위장병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내시경을 하면은 어디를 봅니까? 여기만 보죠. 점막만. 여기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위장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은 촉지했을 때 딱딱해질 수 있다. 돌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점막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의 위장병을 찾기에 이제 탐색하기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요게 이제 수천 배 확대한 거죠. 수백 배. 여기가 이제 점막이 여기죠. 근데 요것이 여기입니다. 이면 조직. 근데 여기 한 4개 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존재해요. 얇은, 여기가 대개 한 3에서 8mm고 장은 더 얇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장은 위와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기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여기다가, 여기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기다 뭘 이렇게 심어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봤더니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제일 많은 데가 어디 같아요? 저는 이제 간인 줄 알았어요. 간에 해독장기고 면역세포. 근데 위와 장이에요. 그것도 우리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다 있어요. 위하고 장에. 그리고 또 신경세포 제일 많은 데는 뇌죠. 두말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딜까요? 뭐 척수신경이나 난 심장이나 콩팥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예요. 위가 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신경세포가 많아요. 따져보면은 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장을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에? 밥통이라고 그랬죠. 밥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위장을 연구한 사람들은 위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장에 보면, 점막에 보면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조그만 문들을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굉장히 크게 확대한 겁니다. 위장의 점막 세포 하나하나인데 세포 하나하나에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뚫린 사이에 문이 있어요, 게이트가.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지하철 문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상하시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 문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되고 영양분이다 생각이 되면 열어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쁜 거고 또 분해도 안 됐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딱 닫아요. 그거를 여기 있는 신경들이 그 매개 물질들이 있습니다. 정보원들이에요. 정보원들이 분해가 다 됐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뇌에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래, 오픈 더 도어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고, 이거 농약이 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딱 닫아라 그래서 닫고, 닫으면 열질 않는답니다. 탱크가 열어도. 그만큼 단단한 치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깨트리느냐? 이제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먹고 자고 독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서 다 분해될까요? 안 되죠. 그것이 거기서 찌꺼기가 생기면서 부패를 해요. 그 부패한 독소를 우리는 담이라고 한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없는 개념이라서 오해를 가끔 하시던데, 그런 물질을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그래요. 그 담 독소가 이 문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부제, 식품첨가제, 농약, 살충제, 이런 술, 담배, 진통제, 소염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독한 화학약품들, 여러 가지 세균이나 헬리코박터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게 잘 우리의 몸을 지키라고 했던 그 관건인 문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하면서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들이,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끼는 거예요. 여기에 끼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텐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위장 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아주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치밀 결합들의 틈새에는 마치 공항에서 검사에 통과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 움직여지지 않는 게이트처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문이 존재한다. 이 문들은 유입된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독소가 없으면 열려서 몸으로 공급되게 한다. 하지만 유해 독소나 미처 분해되지 못한 음식 고분자들이 있으면 문을 닫아서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몸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결국 점막의 게이트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 하수꾼인 것이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급하게 먹고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음식 노폐물이 항상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하며 이는 마치 시궁창에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이라고 상상하면 된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게이트를 깨뜨리게 되고 점막문이 깨지면 상피 장벽이 뚫리면서 담 독소가 외벽으로 투과되기 시작한다. 결국 외벽에 존재하고 있는 근육층과 혈관, 면역세포 등의 유해 물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외벽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막이 아니라 외벽이 손상되는 위장병을 담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음식을 마구 먹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 소중한 위하고 장 점막의 문이 깨지면서 위와 장 점막 이면 조직이 그 독소에 의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기다 설치하신 신경세포도 망가질 거고 면역세포도 망가질 거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효소를 분비하는 분비세포도 있고 또 호르몬도 있고 호르몬도 굉장히 많아요. 신경 호르몬도 우울증 호르몬, 치매와 관련된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그래서 우울증도 위장 때문에 생겨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혈관 구조, 그다음에 또 아주 근육도 두 층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서 음식을 잘 분해하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고도의 그 기관들이 또 위산 분비도 여기서 하고 말이죠. 또 점막 보호하는 물질도 여기서 분비하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 여기가 위장 모든 소화 기능을 관리하는 현장이에요, 얘가. 근데 오히려 우리가 보는 점막은 이걸 보호하는 하나의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염증이냐 궤양이냐 이것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그 담이 끼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기에 썩은 독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그 위장 점막 외벽 조직이 이제 손상되는 병을 이거는 위염도 아니고 위궤양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담적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담독소가 뭔지 알죠? 담독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 그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왜냐하면 위하고 장은 미생물이 굉장히 많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부패를 하는데 부패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래되면은 썩은 물처럼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아요, 내시경에도. 근데 그러한 담독소들이 그러니까 더 쉽게 연상을 한다면 우리 잇몸에 프라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양치질 안 하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거기서 부패하면서 프라가 생기잖아요. 그 프라가 잇몸에 스며들면 뭘 만들어요? 치석을 만들잖아요. 충치도 만들고요. 그렇게 돌 같은 걸 만들어요. 그게 프라가 담이에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바로 위장에 있는 그 담독소가 일어가면서 돌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돌같이 경화가 되기도 하고 또 독소가 쌓이니까 두 가지 형태의 질병을 우선 만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장이 굳어지니까 더부룩하고 그리고 굳어지니까 꼬여서 아픕니다. 그래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성, 기능성, 또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해서 분류됐던 그러한 질환들의 실체가 바로 담적 증후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점막 조직이 이제 담이라고 하는 썩은 독소로 차 있으면서 위하고 장 외벽에는 그런 혈관 구조와 림프 구조들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슬
문제를 만드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이 약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통이 생기고 또 어지럼증이 생기고 뒷골과 뒷목이 막 통증이 생기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몸의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우리가 가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소화기 위장암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질문하면 대개 대답은 맵고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왜냐하면 매운 음식은 다른 나라가 더 매운 음식 먹는 데가 많아요.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인도 같은 데 가면 더 맵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짜게 먹습니다. 그분들. 근데 물론 짠 음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매운 음식은 위암에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캡사이신 성분이 암 독소를 퍼뜨리고 하는데 도움이 돼요. 위암이나 그 대장암은 냉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열하고 좀 매운 것들은 소화기암에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하죠. 아무튼간에 맵고 짠 음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화기암을 세계 1위로 만든 직접 원인은 아니었다. 그럼 뭘까요? 빨리 먹는 겁니다. 빨리 먹는 것이 모든 암의 최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잡순대요. 네? 평균적으로 먹는 것보다 두세 배 정도는 빠르답니다. 하나님이 입에다가 뭐를 장치해 놓으셨어요? 침, 또 치아, 또 혀. 이거 왜 갖다 놨을까요? 응? 이 치아는 사람 씹으라고 갖다 놓나? 음식 씹으라고 그러고. 혀는 뭐예요? 맛도 보고 굴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침이 있어요. 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침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있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들에 독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육축 같은 것들이 약을 치고 성장 촉진제를 치고 뭐 농약이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섭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입에서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침 때문에. 침이 발암 물질 95%는 거의 여기서 다 없애고 위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먹을 한번 줘보실래요? 하나님은 위장을 이만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의 주먹만큼 만들었어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는요 농약을 먹어도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그만큼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러한 그 식사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소화기 구조를 만든 그 섭리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아무튼 빨리 먹는 거 이게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식하는 거 알맞게 먹어라.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면 뭐 된다고 그래요? 소 된다고 그러죠. 자꾸 되새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먹방이 떠가지고 굉장히들 많이 먹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담적 증후군 환자가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독성 있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삼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특히 테이블에서 식탁 테이블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먹으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법으로 우리가 환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 이제는 40번 이상 씹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리고 끝으로 담적 증후군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자가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담적 증후군이 있나 없나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증상들 몇 개를 제가 얘기할게요. 계속 수없이 꺽꺽 트림이나 역류를 한다. 툭하면 잘째서 거의 식사 못한다. 수차례 화장실 들락날락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그다음에 심한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 MRI나 이비인후과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깨와 뒷목이 뻣뻣하다. 목 이물감이 있거나 여기까지 명치에서 목까지 꽉 막힌다. 그다음에 쉬어도 피곤하다. 또 구취가 아까 얘기했던 담적 독소 썩은 거니까 구취를 만들어낸다. 또 새벽이나 공복에 속쓰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참을미를 잘한다. 좀
풍선처럼 가스가 팽배되고 더부룩하다. 또 눈주위가 뻑뻑하고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크서클이 있다. 또 얼굴색이 검어지고 김이 끼고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진다. 전신 관절과 근육에 담이 잘 걸리고 여성의 경우 자궁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담적 증후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스로가 담적 증후군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제가 설명을 해왔던 그런 음식의 조심 이런 것부터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첫걸음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식탁의 매너들이 이제 꼭꼭 씹고 소식하고 그다음에 늦게 먹지 않고 또 독성 있는 음식을 피하고 하는 이러한 식습관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